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이십니다. 원영섭 단장님, 설주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발언 어제 굉장히 많이 쏟아내서 조목조목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장관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유력하다고 일단은 전해지는 한동훈 장관, 어제 기자들 앞에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서서 준비를 꽤 많이 해왔는데 중요한 발언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오늘 발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시 40분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는데 여기 앞서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네. 특검법 관련해서 총선 이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어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라고 했고요. 또 기자들이 비대위원장 사실상 수락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지 않고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말을 좀 아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출석에 앞서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했거든요.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때 가면은 그 길이 되는 거다. 이 발언이 굉장히 오늘 화제였는데 중국 문학가 루신의 저서 고향의 한 대목을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 단장님. 일단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저렇게 얘기한 건데 이 발언으로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는 수락한 거다. 같이 그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내?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차기 대선 주자다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다, 2인자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걸 보면 공격수로서 민주당과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 말과 글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치적인 활동은 저는 사실상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치 경험이 있느냐에 대한 많은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도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 하시다가 국회 입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정당 총재하고 그다음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런 유사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도 많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설주원 부원장님. 일단은 보면은 이번 주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주말 지나서 이제 수락하고 이제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여의도 사투리 문법과 좀 사뭇 다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의도 사투리 쓰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5천만의 언어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제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 변호사님처럼 느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는 어떤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길이 아닌 것을 이제 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어떤 또 본인의 자신감을 표출한 거라도 보여요. 오히려 움츠러드는 것보다는 가는 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죠. 사람 다들 그럴싸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맞기 전까지는. 맞기 전까지는요. 이제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도전, 그다음에 어떤 야당과의 어떤 치열한 어떤 정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맞닥뜨리게 되면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문법이 마냥 틀린 것만도 아니고 국민의 언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다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한 장관의 어제 발언이나 이런 내용 등은 뭐 오늘 굳이 얘기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을 정도로 네. 명확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한 장관에 대해서 정치 초보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윤 대통령이 아바타가 될 거다. 뭐 당정 관계, 수익적 관계 될 거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야권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사실 이 반박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가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맹종하지 않는다. 이 말도 사실 굉장히 어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일단 딱 선을 딱 그은 겁니다. 보기엔. 일단은 뭐 한 장관이 여당 일각에서도 비대위원장 되고 당정 수평 관계가 좀 되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나는 할 말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좀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더 할 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니 수직적 당정 관계니 이런 논란이 무슨 논란이냐면 과연 직언할 수 있느냐 네. 대통령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직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여의도 문법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이제 그 아부하다가 죽은 신하는 없어도 직언하다가 죽은 신하는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언을 잘 안 해요 여의도에서 오히려. 그런데 직언을 자기들 문화에서 직언을 안 하는 건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게 뭐 대통령의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로 있었을 때도 제가 뭐 듣기로는 한동훈 장관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부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또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조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그런 걸 했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직언을 못하거나 할 말을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훨씬 적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한 장관 발언 두고서 이 떠오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유명한 말인데 이 얘기 한번 듣고서 저 얘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청자,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결의 질문이긴 한데 원장님 일단은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한 장관이 대통령과 아름다운 대립각을 이제 어떻게 세울지 고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할 말 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총선에서 지면 뭐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이나 저는 끝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다 올라탔어요. 그 기호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다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 직언하면 어떻게 될까, 직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가릴 여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면 필요한 이야기는 결국 할 수밖에 없고 그 할 수밖에 없다.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미 한동훈 장관도 내몰려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다 제대로 처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주환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정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또 약간 좀 대받아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바쁘셔가지고 국정에 바쁘셔서 뉴스를 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뉴스만 보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뉴스도 좀 보시면 이탄 의원 얼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직을 버리면서까지 당대표에게 지금의 어떠한 선거제도를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직을 던지고 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원칙과 상식 모임도 어떤 당의 발전적인 비전을 위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목적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뭐 저는 오히려 좀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정당이라는 것은 뭐 본인도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알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본인이 바라는 것은 맹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민주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폄하하는 것은 일부만 보시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이요.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대한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고 저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장관님 생각이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일단요. 김여사 특검법 이게 사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안 아니겠습니까? 이거 피해갈 수 없는데 일단 그래서 이번 발언을 두고서 총선 끝나고 김건희 특검하자 이런 생각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발언은 조금 그 장관으로서의 발언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청이 할 수사를 특검 검사한테 이렇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뺏어오는 거예요, 수사권을. 그런데 검찰청의 수사가 문제 있으니까 특검으로 가자라는 특검법에 법무부 장관이 그래 그거 맞아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약간 법무부 장관의 자기 부정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질문이 오더라도 그거는 특검법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 그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공명정대하게 검사들이 수사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해진 답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해석을 붙이는 거는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과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여쭤봤던 총선 후에 특검해보자. 지금 정치적인 총선 앞두고 지금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 자체도 이제 그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과연 뭐 정치 공세용 특검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당연히 총선 전에 이거를 뭘 설치하자, 특검을 정하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총선 이후에 모두 넘겨야 될 사안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확한 자기들의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요. 권력형 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특검하자고 한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특검은 제가 볼 때는 울산 선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문재인 특검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가는 그런 문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한 장관 얘기 나온 것 중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주환 부원장님 일단 민주당을 겨냥한 또 도발을 또 이어갔는데 민주당이 꼭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더라.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떠오르는 게 정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어떤 상사인 정말 윤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구나.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기자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떠올랐어요. 아니 어떤 민주당 인사가 기자에게 이건 기자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죠. 민주당 어떤 인사가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한테 가서 이것 좀 물어봐봐. 그렇다고 기자가 그걸 묻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어떤 법조 기자들만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만 법조 기자들이 받아 쓰는 것만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걸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역시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수직적 당정 관계의 어떤 재고찰은 상당히 힘들겠다 네. 생각 들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질문했는지 한번 저희도 한번 파악해보고 네.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다른 내용은요. 한 장관이 일단 이번 주말에
뭐 전후로 비대위원장에 이제 지명될 거란 관측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또 이번 주말 앞두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걸 두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등판하는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어저께 발언하는 걸 보니까 거의 본인도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끼는 마음에서는 좀 말리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등판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참 좋은 등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가 나 그러나 이미 아마다가 결심이 선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원장님 일단은 뭐 어제도 그제였나요? 이 연석회의에서 뭐 의원들이 당협위원장들이 감론을박 좀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 장관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일단은 정리가 된 건지 그걸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 얘기처럼 이 시점의 문제 같은데 언제라고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저도 시점의 문제만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정리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중진회의 그리고 의총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연석회의 마지막으로 이제 상임 고문들 회의를 합니다. 상임 고문들 오늘 하죠. 예. 이 고문이 저는 이제 마지막 회의라고 보여지고요. 더 이상 뭐 회의할 게 있나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자꾸 시간을 끌면 이제는 뭐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번질 수가 있고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상임 고문 회의까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달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역할론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장관이란 사람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데 선대위 정도는 뭐 굉장히 적절하고 무난하다고 보여지는데 비대위원장을 했다가 어떤 내부적인 상처가 이루어질까 봐 그러면 대선 후보 중요한 대권이라는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권 후보자를 잃는 상황이 될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결정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관위원장은 누가 해야 되느냐 문제가 굉장히 또 커지는 건데 이제 그럼 그 비대위원장이 정하는 거죠? 네, 비대위원장이 정하는 거죠. 그러면 공관위원장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하는 거냐 정치 경험이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사무총장이 됩니다.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의 사무총장이면서 공관위의 부위원장을 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쪽이 이제 정치 경험이 없을 때 한쪽이 그래도 정치 경험이 없을 때 결국 사무총장한테 절대적으로 기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의 인선이 어떤 거냐 그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죠. 민주당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한 장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사실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김영배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자, 설주환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뭐 줄여서 한나땡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100% 한나땡이다라는 말은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민주당으로서도 뭐 당연히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되면 전선이 간명해지는 건 있죠. 어차피 뭐 내년 총선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라는 개념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떼놓을 수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서 나온다고 한다면 뭐 더욱더 이러한 간명한 전선에서 확실한 타겟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이런 타겟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한동훈 장관도 나름 스마트한 사람이고 뭐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권 여당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할 텐데 야당으로서 어떤 정권 심판만이다라는 어떤 단일한 주제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어떤 좀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은 것은 아까 김영배 의원 우리가 방금 본 화면에서 네. 저런 태도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아하. 김영배 의원이 무슨 뭐 어떤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당연히 상임위원으로서 그 해당 장관에 대해서 거취를 그냥 묻는 거잖아요. 가볍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앞으로 저분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참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협치는 물 건너 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봐.